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역사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조선시대 하늘에 나타났다고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무슨 SF 소설의 한 장면 같죠? 근데 이게 수설이 아닙니다. 무려 1609년 조선왕조실록, 그것도 광해군 일기에 실린 실제 기록이에요. 와,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하지 않나요? 이런 기록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과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쩌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목격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고대 한국의 하늘,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늘을 유심히 관찰했던 걸까요? 우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책이 아니에요. 무려 472년 동안의 역사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한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기록들은 단순한 뜬소문이나 전설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역사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제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 이 제의가 당시 정치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거든요. 이 제의라는 게 뭐냐면요.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은 곧 하늘이 내리는 메시지 또는 경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왕의 통치 능력하고 바로 연결됐거든요. 예를 들어 하늘에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임금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하고 기록했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당시 어떤 현상들을 제의라고 생각했는지 딱 보이죠? 1392년부터 약 135년간의 기록인데요. 별이 낮에 보이는 현상이 무려 1281번, 햇무리는 1191번이나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도 이렇게 수백, 수천 번씩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미스테리는요. 이런 것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말 기이한 비행물체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 과학의 눈으로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과연 이 모든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붉은 기운이라든지 불빛 같은 기운에 대한 기록이 한 200번 넘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뭘까? 현대학자들은 이게 바로 오로라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태양 활동이 아주 강력해지면 우리가 보통 북극에서나 보는 오로라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서 하늘을 붉게 물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꽤 그럴듯하죠? 그럼 불덩어리를 봤다는 기록은요? 이것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화구라는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화구라는 건 아주 크고 밝은 유성을 말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밝냐면 대낮에도 보일 정도고요. 떨어질 때 쾅 하는 거대한 소닉붐을 만들기도 하고 뒤에 연기꼬리를 남기기도 해요. 실록에 묘사된 우레 같은 소리나 흰 기운 같은 특징들하고 정말 딱 들어맞죠.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들로도 도저히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1609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렇게 쉬운 답을 허락하지 않아요. 때는 1609년 8월 25일, 딱 하루 동안이었어요.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보고가 빗발칩니다. 간성, 원주, 강릉, 춘천, 그리고 양양까지 무려 5곳에서요. 자, 그날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간성, 원주, 강릉에서 박이나 항아리처럼 생긴 물체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춘천에서 큰 동이 모양의 물체가 화살처럼 휙 하고 빠르게 날아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양양에서 빛나는 둥근 물체가 어떤 집 마당에 나타나서 아주 기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바로 양양의 관리였던 김문유의 목격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땀에 내릴 듯 하더니 그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갑자기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다. 와,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아까 말했던 화구, 즉 유성이라는 설명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성이 공중에 멈추나요? 아니죠. 근데 이 물체는 멈춰 섰어요. 유성이 땅 근처에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물체는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조각으로 나뉘어서 한 조각은 그 자리에 떠 있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다?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자연현상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 조상들은 뭘 본 걸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어쩌면 결정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과학적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당시 조선의 천문학 지식은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고 와, 별이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0003.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1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1년의 길이와 실제 1년 길이의 오차입니다. 600년 전에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가졌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604년에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을 관측하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게 유럽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상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보다 나흘이나 먼저 발견하고 공식 기록을 남겼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수준의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성과 미확인 비행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별똥별하고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헷갈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가들이 남긴 너무나도 꼼꼼하고 상세한 역사 기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는 현대 과학 이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역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